지금 매물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래량은 엄청나게 감소 중이다. 그런데도 오늘 막 기사 보니까 18일 하루 동안에 거래량을 봤더니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신고가였더라. 아니, 하루치 가지고 누가 그렇게 따져요. 이 기간 동안도 아니고. 이제 기간으로도 안 되니까 하루씩 쪼개서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시간별로 하려나요? 그때 1시간 동안 거래한 거 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여론 만들고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점점 더 언론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 이게 눈에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황은 어떠냐? 다주택자 팔자 나설까? 물음표, 여부 관심, 안 나올 거야. 쏟아질까? 매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지만 쏟아지진 않을 거다. 안 쏟아져요. 절대. 왜?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분양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미분양 그때 막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미분양들 싹 다 빠졌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분양도 함부로 안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도 많이 생길 수 있죠. 미분양 소진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질 테고, 그렇다면은 우리 건설사 형님들, 그렇죠? 설사 형님들이 설사를 좀 제대로 싸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번에 뭐 언론사들 좀 높으신 장급 계신 분들 보면은 2018년 이때쯤에 나온 기사들이나 뭐 방송들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그 강남 재건축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셨죠. 여러 채 많이 사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도 설사 형님들과 같이 설사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안 나온대요. 자, 얼마 전까지예요. 공시가격 발표 전에 왜 안 나올까? 증여 다 했다. 차리리 증여. 여기서 또 오타 났어. 그래서 뭐 증여 많이 했고 이제 다주택 매물 없다. 다주택 다 내놨어요. 이미 다 작년에 처분 끝. 법인도 다 끝. 그렇죠? 그러면서 안 나오고 정부가 증오세를 걷고 있을 뿐이다. 세부담 안고서도 버티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고민만 할 뿐 쏟아지진 않는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언론에서 나온다고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특히 석 달 앞에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요? 이미 다 내놨고 내놓을 사람들은 다 내놨다. 자꾸 이런 여론 하는데 작년 4, 5월에 어땠어요? 급매물 엄청나게 늘었죠. 6월에 세금 올랐으니까. 종부세율 올리는 거는 20대 국회에 반대에 막혀 실패했다지만 그래도 공시가격 올리는 거는 제대로 됐었죠. 작년에 언제 발표됐어요? 왜 4, 5월에 급매물이 늘었어요? 공시가격 발표됐으니까. 근데 작년보다 훨씬 더 세게 들어가요. 그런데 안 내놓는데요. 그래도 안 내놓을 거임. 무조건. 계속 그러죠. 처분 대신 버티기 나설 것이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팔기는 더 어렵다. 뭐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였으면 양도세라도 낮춰라. 근데 보면은 작년 4, 5월에 왜 많이 나왔어요? 보유세 문제도 있고 양도세가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완화를 해줬죠. 어떤 완화?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줬더라. 그러니까 나온 거죠. 올해는 어때요? 완화 안 해줬는데요. 작년처럼 완화 좀 해줘. 이거 유도하고 있는데 뭐예요? 6월 전에 안 팔면 양도세 중과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파는 것만 해도 양도세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뭐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 양도세 끌어올리는 건 6월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6월에 올라가는 거니까 다 6월 전에 내놔라. 근데 6월 이후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6월 이전에 매물 내놓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양도세 완화해라. 그래야 매물 나온다. 이런 여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양도세 완화를 시키려고 수쓰는 거다. 근데 양도세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내놓는다. 안 내놓을 거야. 양도세 완화하기 전까지 안 내놓을 거야 했는데 한 달 만에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1%까지. 자, 1%밖에 증가 안 했는데요. 증가한 데 중에 최하가 증가 안 한 곳이 없고 다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적게 증가한 게 1%고 나머지도 다 증가하고 있다. 매물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 증가하는 걸 가지고 이번에 공시가격 발표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적은데 작년 동기는 이렇게 많았으니까 떨어진 거다. 그래도 조금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작년 동기 때는 뭐가 있었어요? 허위매물. 근데 허위매물 신고 강화해가지고 8월 발표 나고 9월까지 유예기간 줬죠. 유예기간 이후에 떨어지는 지역이 있느냐? 대부분 다 올라갔죠. 대부분 다 이렇게라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허위매물 걷어내고 나면 작년보다 매물이 적지 않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절세 매물이 늘었지만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또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죠. 급등했으니까 숨고르기. 입주 물량 공백을 메우긴 어렵다. 전세시장 계속 오를 것이다. 아, 전세시장 꺾였어요. 이렇게 오르다가 꺾였다고.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신용대출 규제하니까. 근데도 아직도 전세시장은 계속 오를 거야. 왜?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입주 물량이 적더라도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멸실이 마이너스고 입주가 플러스고 멸실 빼고 플러스 될 게 200에서 100으로 줄었다 해서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오른다고 하죠? 입주가 더 많을 때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금리죠. 확실하게 하려면은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아,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서울 살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약간 그런 기미가 나오지만 몇 달 정도 지나 보면은 금방 전세 복구해서 가격 낮추는 곳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고가 전세에 대해서 규제 들어가면 되겠죠. 아, 서민들까지 피해볼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9억 잡아놓고서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20% 감면했는데 억 단위로 10%씩 줄이면 방원부터 9억까지는 그대로 80% 내더라도 9억 이상분은 70%, 뭐 10억 이상분은 60%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고가 전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저가 전세는 저기랑 요거밖에 차이 안 나? 하면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리고 점점 강화하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가계부채는 억제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누가 가장 타격을 입어요? 갭투기 수요들이. 서민 전세가 안정이랑 갭투기 수요 잡아서 집값 안정이 동시에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거래량 말할 것도 없죠. 쭉 떨어졌어요. 2월 거의 끝났죠.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많이 떨어졌죠. 전국 같은 경우 특히 서울 1월 끝났는데 뚝 떨어졌고 2월 끝나가는데 뚝 떨어졌죠. 수도권 마찬가지죠. 3월은 아직 다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거래량 떨어졌어요. 거래량 떨어진 뒤에 뭐도 떨어져요? 심리. 매도자랑 매수자를 가지고 비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맨날 또 그거 가지고 뭐 매물 잠금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서울 수도권 다 떨어지고 있죠. 심리 떨어지고 있죠. 이미 전국이랑 서울은 100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수도권만 왜 높아요? 수도권은 서울을 뒤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서울 규제 강해지고 나면은 그러면 풍선효과 수도권 아예 이런 공식을 만들어놨죠. 서울 규제 그러면 수도권 풍선효과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서울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실수요자들은 따라서 가는 거죠. 서울에서 밀려서 서울 근교에서 밀려서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대. 거기서 더 떨어진대. 이런 식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수도권은 단계별로 영향을 받는데 수도권하고 묶어버리니까 여긴 떨어지고 여기는 뭐 아직도 조금 오르고 이런 형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의왕 같은데 아직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다. 근데 거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높은 가격에 본인이 털어주는 설거지 부대가 되는 거다. 그럼 맨날 얘기하는 게 절세 매물 늘었지만 힘들다 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 권 교수 형 맨날 얘기하죠. 상당수가 증여나 처분으로 매물을 정리했다. 집값 하락 가능성이 낮다 하면서 맨날 여기 부동산 학회장 이분은 말할 것도 없죠. 교수보다는 요거죠 요거. 이득이 더 크게 날 것이기 때문에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증여나 매각을 통해 정리한 다주택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럼 다주택자가 줄었겠네요. 작년 기준. 자, 이번에 종부세 주택 21만원 폭증했죠. 21만원 폭증 중에서 1주택도 있겠지만 다주택이 대부분이죠. 다주택자 228만 명. 물론 19년 기준이죠. 근데 19년부터 21년까지 지금 판 거를 다 다주택자가 팔았다고 해도 얼마나 됐겠어요. 다주택자 비중은 지금도 과거 대비 엄청나게 높다. 15.9%라고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늘었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많이 처분하긴 했더라도 이렇게 줄진 않았겠죠. 왜? 이때까지 10년간 다주택자들이 250만 호를 가져갔는데 이 250만 호가 2년 사이에 다 처분이 됐다?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집값 떨어지던 시기보다 다주택 비중은 훨씬 더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테고 언제 다 처분해요 저걸? 다 처분했어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강남, 종로, 제주 이런 데가 많다고 그랬죠. 제주는 뭐 세컨하우스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저기가 다 처분이 됐냐? 됐어요? 지금 거래 다 됐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비중은 아직도 과거보다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다 처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뭐예요? 이 다주택자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처분도 못하고 있다가 말소되면은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진말소하고 처분했던가 자진말소하고 처분했더라도 정부 바뀌면은 다시 완화해 줄 거야. 지금 계속 이런 여론 만드는데 첫 번째는 안 바뀔 경우. 일단 국회가 안 바뀌니까 대통령은 바뀌어도 국회는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첫 번째 그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뀌고 완화책을 쓰더라도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바로 보이스부터 완화하느냐, 여론도 장난 아닐 텐데,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말소되면서 저 사람들 매물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론, 다주택 매물 안 나온다. 왜? 증여 매각했기 때문에. 증여 매각이 지금 다 됐냐? 과거보다 훨씬 높죠. 보이스의 부담은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왜 자꾸 다주택자들을 안 팔아요? 1주택자들 죽어요. 1주택자들이 죽는다. 보이스에 낮춰라. 다주택자들 안 판다. 양도세 낮춰라. 지금 세금 낮추려고 언론에서 용쓰고 있다. 왜? 이거 두 개가, 여기는 집사는 수요를 줄여가지고 집값 상승을 막는 거고, 보이스에는 뭐예요? 공급을 늘려서 집값 상승을 막는 것. 즉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든 세금 상승 무조건 안 된다. 1주택자는 6만원 7만원 올라도 1주택자 죽어요 하는 거고, 다주택자들은 100만원 1000만원 막 1억 이렇게 올라도 다주택자는 안 팔아요.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작년 4월 5월을 기억해라.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